시험 보세요? 뭐 이렇게 예. 천천히 쉬는 시간 이용해서 천천히 쓰세요. 오늘이 4월 2일이죠? 벌써 4월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인 시작을 위해서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이 세미나에 사실은 많이 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날씨 좋은데 어디 놀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4월 2일 교대 세미나 공식적인 시작을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스스로 본인에게 보내는 그런 박수와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요, 저희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 오셨던 그 지역들 쭉 한번 열거를 해봤어요. 대표 지역들이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그 뒤에 자리가 좁으시면은 앞에 빈 자리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나오셔도 되겠고요. 이 세미나에 찾아오신 분들께서 뭔가 투자를 원하시게 되면은 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세미나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투자를 해오신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게 아니고 그 시점마다의 이유가 있었어요. 작년도의 초반부에 서초동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죠.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지역 인근이었고요. 방배동도 있었죠.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유명한 곳이죠. 딱 그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역삼동 한정부지 개발의 그 급진전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있었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술경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또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역삼동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마포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뉴타운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아현 뉴타운 인근에 노고산동 또 마포 권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공한 뉴타운 중에 하나, 이 가재울 뉴타운 쪽의 현장. 그리고 이 마포를 떠나서 영등포로 넘어갔었어요. 양평동, 단상동. 영등포도 마찬가지죠.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그 대표 주자로 하는 그 뉴타운 성공 지역이기도 하고 중공업체 종합발전 방안의 이 대표 주자죠. 여의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업무 시설을 가까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 동대문 권역으로 좀 옮겨왔어요. 제기동, 장이동 일대.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이 지역을 쭉 넘어왔냐면요. 투자 금액이에요. 투자 금액. 그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투자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한 후에 소개를 해드렸고 또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동대문 권역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긴 있는데요. 그 전에 다뤘던 지역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운 좋게 아주 적은 투자 금액으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간간히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이 굉장히 많죠. 서울 수도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의 어떤 현장들 저희 세미나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 주소장, 당신 어떤 물건 갖고 있어? 내가 들어본 다음에 좋은지 나쁜지 평가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투자할게. 그런 분하고는 제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단 상담을 할 거고요. 그분한테 필요한 지역이나 그리고 투자 금액이나 투자 물건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분한테 필요한 최적화된 현장을 맞춤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일단 한번 이야기해보셔.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세미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그냥 주구장창 매물 홍보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 찾아가시면 돼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송파 헬리오시티 얘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뭐 역전세난 일어난다는데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 찾아다니셔서 투자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회는 늘 있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시장의 큰 움직임을 보면 이 지난 몇 달간의 신고가 사례에서도 뭐 아실 수가 있듯이 첫 번째 시장은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반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아파트들 평당 1억을 찍네 마네 이런 것이 이슈가 됐고 또 개포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개포가 압구정을 넘어설 것인가 뭐 그 이슈까지 벌어지면서 강남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계속해서 올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강남구의 또 서초구의 대부분의 주요 아파트들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차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세가율이 5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20억짜리 살려면 전세 한 10억 언더로 깔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억 투자가 갭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 걔네들 몇 년 전만 해도 한 2억, 3억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에요. 2억, 3억에 투자할 수 있다면 뭐 갭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10억짜리 갭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쫓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간 조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강북은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좀 적은 돈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북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실무적으로 늘 살펴보고 있는 지표거든요. 어디 뭐 다른 데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만든 지표예요. 강북의 전세 가격하고 강남의 전세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단히 두드러지는 개발 호재가 발생했을 때는 평균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지역을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그냥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엄격한 서열이 존재하거든요. A라는 지역이 100 정도의 가격이라면 B라는 지역은 항상 70. 일정한 그 순서와 일정한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북과 강남의 전세 가격 비율이 순간순간 매년 주기로 계속 바뀌면서 이것이 결국은 매매가의 변동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 기간 중에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한 8, 9년 정도 되죠. 기간 중에 평균이 강남의 전세 가격 대비 강북의 전세 가격은 한 70.8% 정도 이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강북의 전세 가격이 한참 밑에 내려와 있죠. 이 평균적인 수준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 가격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전세 가격 비율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강북의 전세 가격이 아직 한참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의 전세 가격을 쫓아서. 1차적으로 강북의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겠죠. 강북 전세가 저 정도면 이제 강남이 오를 때가 됐네 라고 하면서 강남 전세가가 또 오르겠죠. 강남 전세가가 오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강남 매매가가 그때 가서 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지금은 강북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것이 또 강북의 매매가를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강북의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청량리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북의 주요 노선들 4호선, 6호선, 1호선이죠.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노선이 있어요. 동북선. 자, 1호선, 그 다음에 6호선, 4호선을 다 경유해서 가죠. 동북선은 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환승역들이 제기동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TX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GTX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교통 노선의 확충입니다. 청량리역을 경우에서 광운대역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북선과 GTX가 기존에 이 강북에서 좀 부족했던
남단과 북단에 비어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면서 연결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광운대역이 만들어지고요. GTX가. 자, 이번에는 이 교통노선을 좀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교통노선을 따라서 어떠한 주요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청량리역, 전농, 답신리, 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이문희경 뉴타운이 나타납니다. 기름 뉴타운이 나타나고요. 또 동쪽에는 장애 뉴타운이 나타나죠. 이 지역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아파트 지도를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가 좀 느리네요. 벌어졌었는지 여러분들 잘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돼요. 강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때 그 주변 일단 자기가 먼저 랜드마크가 되면서 주변 시세를 어떻게 끌어올렸는지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청량리역에는 현재까지는 레미안 크래시티가 대장이었죠.